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사업적인 의도인가? 애초에 사업만으로는 연결고리가 약한데 언제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게 사업입니다. 이 두 사람이 뒤통수 한두 번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지속성이 있으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도무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죠. 사실 이 둘의 관계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다시 거대한 퍼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이득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건 이걸 철저한 이해관계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한 발짝 물러선 관점에서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죠. 퍼즐의 조각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모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따지고 보면 둘 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세간의 평가는 서로 절대 맞을 수 없는 성격이라죠. 쉽게 말하면 또라이 둘이서 잘 될 리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누구 밑에 있을 스타일도 아닌데 이해관계까지 불명확합니다. 일단 언론 분석은 일론 머스크가 이러는 게 빚을 지게 할 의도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걸 가만 놔둘 사람이겠습니까? 알다시피 트럼프도 악명 높은 마이크로 매니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업무 과정 하나하나 통제하는 스타일인데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가 다 체크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데 기본 마이크로 매니저죠. 트럼프는 강박증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죠.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이 제대로 된 권력을 줬을 리 없겠죠. 알다시피 정부 효율성 부서는 형태만 있고 실권이 없을 거란 거. 어차피 2년만 하는 임시적인 부서입니다. 공화당 전문가까지 이런 분석하면 말 다 했죠. 생각을 말하는 거 외에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건데 알다시피 정부의 공식 부서도 아닙니다. 언론은 이걸 스카라무치로 비유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1기 때 열흘 만에 잘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자산가인데 그때 트럼프 후원하고 한 자리 받았습니다. 공보국장이면 상당한 고위직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상황이 비슷한 건데 결국 일론 머스크도 같은 꼴 당할 거는 겁니다. 실권이 없는 부서라는 걸 감안하면 말이 되죠. 이게 또 따져봐야 되는 게 과연 일론 머스크가 실세 자격이 충분한갑니다. 그러니까 2인자로서의 지분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냐는 거죠. 알다시피 가족 대접이죠. 이런 게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눈꼴사나운 겁니다. 실세를 과시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건데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러면 잠재적으로 내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데 일론 머스크 혼자 대통령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냉정하게 볼 때 트럼프가 재기할 때까지 일론 머스크가 한 건 그다지 없는 겁니다. 알다시피 트럼프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여기까지 같이 고생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측근들까지 납득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는 건 다른 공신들을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앞뒤를 따져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건 고작 3개월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명분이 약한 거죠. 트럼프 말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이런 대접까지 납득하기 어렵죠. 아무리 봐도 이거 뭔가 있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아무런 이득 없이 굽신거릴 스타일도 아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알다시피 서로 욕하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개소리 예술가다. 트럼프가 이런 말 한 게 불과 2년 전인데 굴욕을 주는 화법이 서로 비슷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런 직설적이고 극적인 표현 자주 쓰죠. 일몰속으로 사라질 때다. 이 말은 이제 그만 은퇴해라.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바이든도 어차피 안 될 거라 판단한 거죠. 이러다가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시작한 건 2024년 5월부터입니다. 보다시피 트럼프의 작은 정부 정책을 찬성했지만 이게 직접적인 지지는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주목할 사건이 바로 슈퍼차저 해산이죠. 바이든에게 일격을 날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공화당을 지지할 거란 추측은 있었지만 노골적인 지지는 안 한 거죠. 이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트럼프 피격 사건입니다. 이게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둘 중에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 바이든이 사퇴하죠.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든은 말 그대로 숙적, 이제 악연이 끝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대로 문제없을 거라 봤는데 알다시피 기세가 완전히 트럼프로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등판하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멸할 거라 봤던 민주당과 레거시 미디어가 건재한 거죠. 여기서부터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지지에서 예찬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예찬하고 영웅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정부 직책을 제안합니다. 이게 8월 13일인데 여기서 일주일 뒤에 일론 머스크도 의사를 밝히죠. 기꺼이 봉사하겠다. 보다시피 정부 효율성 부서 이름까지 이때 다 구상된 상태죠. 그리고 10월부터 선거 캠페인에 본격적인 합류를 하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계기가 바로 10월 5일의 펜실베니아 집회입니다. 알다시피 이때부터 그냥 미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다크마가다. 이게 모자를 말하는 건데 원래 빨간색 모자 이거 아시죠? 이걸 검정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극으로 오해받기 쉬운 색깔입니다. 이게 뭔가 강경한 태도를 상징하는 건데 참고로 네오나치가 쓰는 색도 검정색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슬슬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 유명한 100만불 현금 살포가 시작되죠.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선을 넘은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한 거죠. 이게 도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자신이 평소에 비판하던 악당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 이건 나중에 치명적인 빌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27일 유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다크마가를 강조합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메시지를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엔 다크 고딕 마가입니다. 실제로 고딕체를 쓴 건데 이러면서 의도를 강화하는 거죠. 고딕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문학에서 비극적인 낭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은 있지만 해피엔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뭐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선거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문자 그대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트럼프는 당선을 확정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 때 해피엔딩이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보세요. 보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선거에 관여한 건 고작 3개월입니다. 이 말은 석 달 만에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협상을 끝냈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3개월은 거래 한 개 끝내기도 벅찬데 2인자 자리를 3개월 만에 얻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특별한 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비슷한 사례조차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일론 머스크의 태도입니다. 당선 직후의 한 말 보시면 자신을 낮추고 트럼프를 추켜 세웁니다. 알다시피 트위터에 공이 컸지만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스스로 칭찬할 만한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겸손한 거죠. 원래 이렇게 겸손했었나? 알다시피 이런 캐릭터가 아니죠. 이런 태도까지 이례적인데 뭔가 상식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태도는 말 그대로 존경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까지 사업적 의도만으로 해석되기 힘든 거죠. 진짜 이건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학자도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그냥 대의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기 힘든 거죠. 그렇다고 대의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다시피 둘 다 태생적인 사업가입니다. 언론의 분석은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 요구하긴 할 거란 거죠. 이게 트럼프에게 빚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가 뒤통수 한두 번 맞습니까? 절대 약점 잡히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흐름을 볼 때 뭔가 구체적인 거래는 없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존재할 거란 거죠. 이걸 왕과 신하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건 좋다 쳐도 주종관계도 엄연히 계약이란 게 있다는 거. 파기했다가 큰일 나는 어떤 계약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개가 너무 뻔하죠. 일론 머스크가 실권 없는 부서에서 뭐하러 이런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작전일 수 있다는 거. 트럼프도 그렇고 너무 뻔한 거죠. 이게 일부러 이런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행을 벌입니다. 정의의 망치가 온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미친 사람 같죠. 마치 악역을 자처한 행동이라는 거. 외교, 인사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난리 났죠. 마치 제명을 단축하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안 갈 거라 보는 건 트럼프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게 은근히 뼈가 있는 말인데 자기가 싫어할 때까지 있을 거란 말은 질리면 잘라내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얼마 안 갈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일부러 흘리는 겁니다. 농담 같은 진담을 하는 거죠. 자극적인 보도만 하는 언론의 원리를 역용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언론은 더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얼마 안 갈 거란 추측부터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국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의도를 드러낸 게 무급직업 모집이죠.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초엘리트입니다. 이게 기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지한 겁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게 확실한데 아이디어 생성기 이런 필요 없다. 이런 게 일론 머스크식 화법이죠. 말만 하는 사람은 오지 말한 겁니다. 행동하는 혁명가를 원한다는 거. 여기서 논란이 된 게 무급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맞다고 인정하죠. 적을 많이 만들고 보상은 없다. 한마디로 리스크만 있다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목숨 걸 사람만 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메시지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트위터 인수부터 제정신인 건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성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도말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도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세요. 사실 이건 트위터 인수 때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정말 만약에
대의에 이념적으로 헌신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의가 우선이라면,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진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인 거죠.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보세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다크마가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이유는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강요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영웅심이 강한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웅심리는 관심병 같은 게 아니라 총대 매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성격, 그러니까 정의감의 프레임으로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영웅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설마 하는 그 영웅, 그게 맞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배트맨입니다. 이게 좀 믿기 힘든데 실제 상황입니다. 다크마가는 다크나이트에서 인용한 거죠. 이것도 예고된 행동인데 9월부터 조커를 언급하기 시작하죠. 미국의 현 상황을 고담시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트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냥 내가 영웅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거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기 힘들 수 있겠지만 우선 다크나이트 영화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배트맨의 행동을 보면 법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악을 막죠. 선으로 대표되는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악을 만듭니다. 배트맨의 입장은 악을 이기는 게 선이 아니란 거죠. 영화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배트맨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선한 목적이 오히려 조커라는 악을 만들고 혼돈을 초래합니다. 이걸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반대 세력을 거대하게 하죠. 선한 동기가 오히려 악을 깨우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악용당하면서 혼돈을 초래한다는 거. 샘 알트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지금의 샘 알트만도 존재할 수 없었죠. 사실 오픈AI 자체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탄생한 거죠. 이렇게 자신이 선이라고 믿는 행동이 항상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는 어디까지나 바이든을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사라졌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해리스가 등판하고 오히려 더 큰 혼돈이 생깁니다. 이번에 어떻게 목숨 걸고 막았지만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조금만 빈틈이 생겨도 다시 혼돈을 불러일으키겠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악을 이기는 건 선이 아니란 겁니다. 선택적인 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을 막는 악이 필요한 겁니다. 전개 자체가 다크나이트 영화랑 똑같죠. 사실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금 살포 사건이 그거죠.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악당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죠.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마치 배트맨이 수단을 목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같죠. 준비된 듯한 기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동이 앞으로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정부 효율성 부서 자체가 이런 용도입니다. 알다시피 정부의 공식 부서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책임으로 돌리기 좋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이걸 계속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죠. 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라는 거. 일론 머스크는 2년간 정권을 위임받고 반드시 임무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일이 이런 식으로 된 게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에 있을 때 미래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기 원했다. 이게 일단 달성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단 거죠. 이게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턴드아웃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드러나다, 실현되다 뭐 이런 말인데 사건이나 상황이 예상 밖으로 드러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hard to believe, 말 그대로 믿기 힘들다. 어떤 일이 놀랍거나 충격적인 겁니다. 일단 실현되긴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상태라는 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미래는 기술에 의한 미래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미래, 공상과학에 나오는 미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미래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방식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거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원하는 거 얻는 스타일, 하고 마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가 최우선순위라는 거. 이게 실망스러운 거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각은 정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실망스러운 점은 악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일을 정부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최소 2년 동안 이런 악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선택은 야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단인 거죠. 트럼프가 다 맡긴 것도 사전에 그런 얘기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역할 분담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죠. 고작 3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권을 쥐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리스크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피터 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막을 제공했다.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의미죠. 다시 일론 머스크의 채용 공고를 보세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보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만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전시 상황이라는 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자신부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누군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복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트럼프가 이긴 게 마치 정의가 구현된 것 같이 보여도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할 일이 많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넘겨받은 상태죠. 이대로 계속 잘 될 리가 없다는 거. 언제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트럼프는 다시 악당이 됩니다. 악의 세력이 그 틈을 놓칠 리 없고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여기서 물리적인 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주의가 팽배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물리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세계가 유지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뭔가 변할 거라는 희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하기 위해선 이런 희망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희망의 상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고 원하는 영웅으로 남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합쳐집니다. 피기역 사건 직후에 일론 머스크의 태도가 변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확신합니다. 트럼프야말로 자신이 찾던 영웅이란 거죠. 이게 사업적으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선 이런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애초에 미래란 건 희망 없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희망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는 선택적인 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건 다크나이트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건 단순한 영웅심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성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낳습니다. 계속 미디어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모든 걸 이해타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말 그대로 어떤 이념이 작용한다는 거. 트럼프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는 쉽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은 그저 국가를 구하고 싶을 뿐이란 거죠. 말 그대로 대의에 헌신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건 대의를 위한 이념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모두를 묶는 이념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바로 그 단어가 맞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이념이란 건 바로 애국심이죠.